안녕하십니까, 메이킹 스튜디오의 구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종이 비행기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밑작업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밑작업을 끝내고 의자를 만들기 위해 의자를 디자인해 봤는데요. 의자는 대한항공의 여객기 좌석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한 후 바로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업이라고 해도 종이 자른 것 뿐인데 똑같은 작업만 맨날 며칠 동안 하니까 좀 지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일반석인데 현재 제가 만든 비행기 기종이 보잉 747-8이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에는 일반석이 총 314개나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품 하나 만드는데 총 314개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 등판, 좌판 이렇게 각각 만들어도 총 628개의 종이 조각을 잘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지루했습니다.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어떻겠습니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만든 부품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붙여주면은 의자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품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대충 의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3녀석은 의자 3개를 나란히 붙여주고 4열이면 의자 4개를 붙여주면서 중간중간에 팔걸이를 달아줄 겁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만들었죠?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14개의 일반 좌석을 다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으니 비행기 내부에 붙이면서 힐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만든 비행기가 제가 계산했던 거와 달리 길이가 아주 짧더라고요. 기껏 314개나 만들었는데 비행기 길이 때문에 의자를 빼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냥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행기의 길이를 늘리는 힘든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길이를 늘려줬습니다. 늘렸으면 측면도 다시 작업해야 되겠죠. 창문을 만들 준비를 할 겁니다.
종이를 길이에 맞게 자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크기로 창문과 문을 뚫어줄 겁니다. 창문 개수와 길이를 고려하여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고증은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영상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5시간 넘게 작업한 결과를 단 40초 만에 보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창문과 문을 뚫어주고 이제 비행기에 붙여줄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받침대로 1, 2층 높이를 맞춰주고 받침대는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그냥 붙일 겁니다. 내부가 보여야 되는데 1, 2층 연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풀을 붙이고 비행기 옆에 붙이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좀 더 빠른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비행기에 코가 있는 부분까지 마저 붙이면 창문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비행기 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요전에 자른 부분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고 크기를 맞춰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실력으로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종이를 겹치는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말로 설명하는 건 힘드니까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이제 이렇게 만든 코를 저 틈 사이에 넣고 붙일 겁니다. 풀을 발라 바로 붙이고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창문과 하나 되도록 붙여줬습니다. 그런 다음 계단 현상같이 생긴 부분을 종이로 덮어준 다음 크기에 맞게 줄톱으로 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해주니까 뒷부분도 다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듬어줬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준 다음에 측면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1, 2층 사이의 틈을 막아 옆에서 봤을 때 붕 뜨는 걸 방지해줬습니다. 그 다음 2층도 종이로 덧붙여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1, 2층 다 만들고 보니까 2층 뚜껑도 다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뚫는 작업을 또 해줬습니다. 또 해줬어요. 이렇게 창문을 몇백 번 뚫으니까 몸이 적응해서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힘들고 힘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4개 일반석을 비행기에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일반석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한항공에는 일반석뿐만 아니라 프레스티지석, 1등석 이렇게 두 가지의 좌석이 더 있습니다. 이제 저는 프레스티지석과 1등석을 만들 건데, 프레스티지석은 총 48석, 1등석은 총 6좌석이 있습니다. 좌석 수가 적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겠죠? 그럼 영상으로 돌아가시죠. 음, 근데 사실 비행기 2층 좌석 붙이기 전까지 제가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층 뚜껑이 안 맞더라고요. 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2층 뚜껑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했냐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좌석을 다 붙였으니 이제 조종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조종석을 디자인하고 그거에 맞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었습니다. 조종석에 들어갈 의자와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주고 계기판을 만들어주고 저기에 조그마한 종이 조각을 잘라서 계기판 느낌이 나게 만들 겁니다. 옆에 100원짜리 동전을 가져와 봤는데 종이 조각이 좀 작죠? 지금 붙이고 있는데 카메라로 보지도 않네요. 아무튼 붙이고 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더 꾸며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하나로 붙이고 만들고 있는 비행기에 조립을 해줬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다음으로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 겁니다. 엔진 만드는 건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니까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내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어려워서 전체적인 모양만 구현을 했는데
잘 나왔죠? 이제 이렇게 만든 엔진을 예전 연상에서 만든 날개에 붙여줬습니다. 근데 날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와서 왜 영상을 만드는데 3달이나 걸렸는지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만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일부러 찍었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로 만든 날개에 엔진을 붙이고 플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의 힘으로 플랩이랑 에일러론을 순식간에 만들고 플랩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플랩을 대충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플랩은 뒤로도 움직이고 아래로도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증을 조금이라도 시켜보겠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총 3번의 실패, 3일 동안의 개고생을 통해 최종적으로 플랩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 전문 용어로 플랩 서포트 페어링이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이렇게 모양이 다른 부품을 각각 4개씩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날개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저렇게 밖으로 돌출되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 힌지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만들겠다고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완성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만든 장치를 날개에 붙여줄 겁니다. 힘들게 만든 만큼 잘못 붙여서 또 하나 만들면은 진짜 그건 그거대로 대참사기 때문에 대참사를 피하고자 미리 붙일 부분을 연필로 잘 표시해 둔 다음에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공풀을 쓰고 있어서 굳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한쪽 날개에 총 4개를 붙여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조금씩 움직여보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날개 윗면만 봐서 아랫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실 텐데, 이걸 함께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랩 서포트 페어링이라는 장치를 붙여주고 이걸 덮어주는 부품을 만들어 줄 겁니다. 부품이라고 해봤자 종이 조각을 잘라서 크기에 맞게 붙이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만들어주고 붙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줬으니 에일런론을 날개에 붙여줄 겁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죠.
다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꼬리 날개랑 방역타 작업까지 같이 보여드렸는데 잘 움직이네요. 근데 여기서 에일러론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비행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장치입니다. 별거 없어요. 명칭이 생소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비행기 문을 만들 겁니다. 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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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문이 짠 하고 만들어질 테니깐요. 근데 사실 문 만들다가 실수해서 다시 만든 건 비밀인데 뭐 그러다 치고 문을 총 10개 만들어준 다음 비행기 왼쪽, 오른쪽 각각 5개씩 붙여주고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의 하부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고 날개와 이어지는 것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짠! 하고 비행기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창문 쪽에 연필 자국이랑 때 같은 게 좀 묻어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3번째로 창문 구멍을 뚫는 작업을 또 해줬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새로 만들고 붙여야 깔끔해지는데. 그래서 구멍 뚫고 핀셋으로 종이 조각 뗀 다음에 또 구멍을 뚫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드디어 창문 작업을 끝내고 비행기 측면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때 얼마나 깔끔하게 붙이고 싶었냐면 평소에 쓰지도 않는 라테스 장갑을 쓰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작업을 끝내고 편집을 하러 떠나며 힘들고 힘든 작업이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달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하고 나서 편집하니까 영상 길이가 거의 30분이나 됐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킹 스튜디오의 구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